찐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게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울었던 기억이 근데 그게 있었고, 또 분위기가 그런 게 네. 홍대에서 보잖아요. 다들 놀고 있는데 나만 시험 보고 있어. 찌질한 사람들 한 무리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나야. 회계사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6월 말에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죠. 6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2차 시험을 보는데 회계사 준비생 여러분들 이제 고생 정말 많으셨고 고생 그동안 많으셨습니다. 아마 다들 우여곡절들이 많을 시험일 것 그럼요. 같아요. 일단 범위도 많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저희가 이제 현직 회계사 입장에서 노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절차가 남으셨는지 또 진로 이런 것들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자리를 가졌습니다. 일단 뭐 다들 2차 시험 보셨잖아요.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오래됐죠. 근데 저희가 그래도 좀 영한 회계법인인데 젊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죠.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하게 된 거나? 저는 2차 시험을 2번 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시험 보는 거 자체가 엄청 힘들었고. 체력 싸움이 있죠. 맞아요. 이틀 동안 보는데 첫째 날에 조금 그 긴장이 또 풀어지는 걸 또 다 잡아서 두 번째 날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굉장한 존경을 표하고 싶은 게 저도 2번 봤거든요. 처음 준비할 때 정말로 울었습니다. 찐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24살, 5살 뭐 그 젊은 시절에 내가 이게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울었던 기억이 근데 그게 있었고, 또 분위기가 그런 게 네. 홍대에서 보잖아요. 홍익대 또 분위기 아시잖아요. 홍익대 분위기가 노는 좀 분위기가 있는데 다들 놀고 있는데 나만 시험 보고 있어. 찌질한 사람들 한 무리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나야. 회계사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약간 좀 그런 상반된 게 좀 있어갖고 거기서 오는 좀 현타 같은 그쵸. 거 좀 있죠. 2차 시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2차 시험을 처음 본 게 2010년도인데 첫날 시험 보고 저녁 때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 우리나라랑 우루과이랑 그때 경기를 했어요. 그 남아공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이죠. 맞아. 네. 16강. 네, 16강 경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시험을 좀 집중해 보겠다고 홍대에다가 이제 숙소를 잡고 이제 거기서 자는데 오바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괜히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응원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 그랬네. 네. 저는 뭐 에피소드 저도 많은데 하나는 다들 의미를 아실 텐데 그 전쟁터에 총을 안 갖고 가요. 필통을 안 갖고 가서 아이고. 그 엄청난 의미인 거 아시죠? 그 소위 말하는 그 153 그거랑 아, 그거는 권총으로 싸운 겁니다. 그리고 물 화이트로 힘들었어요. 아우, 그거는 많이 힘들었어요. 야, 호흡이 그건- 딸렸어요. 하도 불어갖고. 저는 사실 뭐 시험에 대한 건 2분이 너무 많이 말씀하셨고, 그거보다 저는 이제 출제 검수위원으로 나중에 이제 현직 회계사가 재무회계 쪽은 검수를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게 됐는데 정말로 이렇게 버스 타고 폐쇄되어 있는 어느 숙소로 들어갑니다. 핸드폰 다 통신 안 되고요. 인터넷 당연히 안 되고요. 안 되는 데서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시키세요.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은 지금 막 굉장히 그 감이 달아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트하게 딱딱 푸시는데 현직 회계사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서 푸는데 못 풀겠더라고요. 반나절 이상을 써서 풀었고, 풀기 쉽지 않죠. 사실 그 시차 적응하는 게 한 며칠 걸렸고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좀 진짜로 검수가 됐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를 필두로 둘러 앉으십니다. 둘러 앉으셔서 어때? 뭐 시험 문제는 괜찮은 것 같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근데 돈 받아요? 돈 70만 원 받았습니다. 한 5일 갇혀 있거든요. 통신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데서 갇혀 있고, 그 통화는 이제 이게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니까 금융감독원 직원분이 전화를 해서 금융감독원 누구누구 사무관입니다. 정영근 님이 통화를 원하십니다 하면은 보이스피싱 끝나요. 그래가지고 가족이랑 통화를 한 번 했나? 결혼하고 갔죠. 예. 결혼 일찍 결혼 저는 10년 전에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 끝난 분들이 통상적으로 저희 때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는 이제 뭐 사전 면접 이런 거 보고 맞아요. 그렇죠. 빅4 소위 말하는 갈래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뭐 이걸 자격증으로 그냥 생각을 해서 다른 곳에 입사를 할래 뭐 이런 결정을 할 텐데 맞습니다. 이제 시험 끝나셨으니까 편하게 시간 가지시고 뭐 친구들 만나고 부모님이랑 놀러도 가고 뭐 이제 알바도 좀 하시고 맞습니다. 네. 건강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합격하시면은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쓰진 마세요. 아 이거는 따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쓰시고 어차피 안 갚을 거니까. 어차피 부채는 아직도 못 갚았어요. 미래에 내가 갚아주니까. 정작 하려던 얘기는 사실 빅4냐 뭐 일단 일반 취업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빅4가 좀 매년 뽑는 인원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빅4도 사실 회사별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르죠. 어디가 처우가 좋더라. 빅4 중에서도 그 안에서는 어느 부서를 갈 수 있느냐. 학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학교를 내가 어디를 졸업했냐에 따라서 조금 가게 되는 경향도 생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리크루팅이라는 걸 또 네. 오거든요. 되게 공격적으로 오죠. 그러니까 많이 뽑아야 되는 날에는. 지정감사제로 바뀌면서 감사본부의 인력이 워낙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 한 2, 3년은 거의 합격생들 100%를 빅4에서 수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빨아 들어갔죠. 어떤 네. 급여 조건도 굉장히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올해도 그럴 거냐? 좀 알 수 없죠. 그렇죠. 올해 어떻게 보세요? 덜 뽑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지정제에 대해서 인력은 한번 다 수급이 되었고 최근 몇 년 새는 추가적인 용역들이나 그 매출차들이 좀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만큼 공격적이진 않을 것이다 리크루팅이 그렇죠.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저희 선배들은 저희한테 그랬어요. 그냥 집 가까운 데 가라. 제 생각에는 그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를 결정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자기가 뭘 선호하는지 정도는 좀 주변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면접은 되도록 다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삼성외교업인 합격을 하고 나서 다른 데 면접을 안 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면접을 한번 보는 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냥 안진회계법인 가는 게 너무 꿈이었고 그래서 그 사실 면접을 좀 뒤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면접을 봐본 적이 없어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다른 애보다 연습을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그냥 바로 프리패스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다 붙었습니다. 다 붙었고 자랑하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빅4에서 얼마나 회계사, 수습 회계사들을 수용해주냐에 따라서 저희 같은 소위 말하는 로컬 회계법인에서도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지죠. 있죠. 아무래도 경기가 좀 다 같이 좋다고는 할 수 없고 안 좋다 보니까 아마도 작년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꼭 원하는 데를 못 가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서 좀 더 본인을 개발하시고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회계감사 뭐 크게 봤을 때 재무자문, 세무 파트가 있을 때 안 가본 길에 대한 좀 궁금증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사람이 다 가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입사할 때는 삼정은 풀링 제도라는 게 있어서 맞아요. 그땐 있었죠. 3개월씩 본부를 옮겨 다니면서 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3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텍스 본부에는 배정이 안 되고 뭐 일단 감사를 맞아요. 띄고 그때는 이제 그랬죠. 좀 지원에 네, 따라서 그때는 그랬죠. 이 법인별 특성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리크루팅 참석해보시고 들어보시고 친한 선배의 조언만 들을 건 아니고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는 데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요새 또 금감은 또 핫하니까 뭐 금융공기업 근데 저희 때는 A매치라고 해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A 매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공기업들의 이제 그 시험이 이제 좀 예정돼 있을 때가 있는데 공부도 좀 하고 가셔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회계사들이 그때 좀 휴가가 늘죠. 야 어디 갔냐? 그럼 그러면 이게 휴가 갔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금융공기업을 갈 거냐 빅4를 갈 거냐 진짜 그냥 성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빅4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회계사 메인 업무를 하시는 거고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 진짜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 비슷한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제 경험상 금융공기업 가는 친구들이 합격하고 바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법인 입사를 하고 첫 시즌을 뛰고 너무 힘드니까 그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회계법인 업무 강도가 좀 살인적이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금융공기업이 사실 급여가 회계사들보다 좋았으니까 탔는데 좋아요. 지금은 또 사실 회계사들 역전돼가지고. 처우가 좋아져서 이거는 조금 단순히 또 그 얘기는 아닌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인이 이렇게 돈 잘 버는 직군이었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평균 연봉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되게 말씀드렸죠. 상위 랭크 돼 있더라고요. 아니요. 나는 아니었다. 나는 아니었다. 난 내가 나와서 내가 벌어먹고 있다. 회계법인이 그거를 잠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첫 2년간 수습이에요, 수습. 그러니까 정식 이제 등록된 회계사가 아니고 보릿고개. 그쵸. 수습을 겪는 때라서 그때는 이제 급여가 조금 작긴 한데 3년차 되는 시점부터는 요즘은 좀 많이 올랐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급여는 작지만 어차피 마통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미래의 나를 담보로 쓰는 그렇죠. 거죠. 너무 많이 쓰진 마세요.
저희도 다 거쳐온 과정이라서 사실은 현실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사실 되게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라서 맞아요. 좀 하나의 표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그냥 일단은 즐기세요. 즐기셔라, 쉬셔라, 고생하셨다 이 얘기를 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일단 시험을 보기까지 과정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일단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쉬시고 그리고 회계법인 입사하기 전까지 뭐 준비를 하거나 이러실 필요도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쉬시고 결과 나오시면은 그 다음 스텝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검수위원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파란 펜 쓰지 말래요. 눈 아프다고. 그러니까 채점할 때 자기도 사람이라 영향을 받는다고 파란 펜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만약 전이었으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필통 챙기시라고. 가겠죠. 진짜 열받아요. 시험 전에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필통 꼭 챙기시고요. 필통 챙기세요. 파란 펜은 좋지 않다는 점 네. 저희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푹 쉬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